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이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이 실제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강조되는 것이 노인 건강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이 비교적 건강하셔야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고 행복한 장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령층의 건강 유지 방안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회장님께서는 평소부터 개인의 어르신들의 건강이 국가의 예. 재정 이런 문제하고 아주 연관성이 높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지금 100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장수하는데 병원에 눕질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건강 100세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노인의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예. 2022년 기준으로 국민의료보험이 102조 4,277억 원이 들어갔는데 예. 그중에 노인에게 지불된 의료비가 42조 1,287억 원으로 약 43%를 차지하거든요. 예. 그래서 노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국민 의료비 때문에 예. 국가가 큰 부담을 지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노인의 건강이 국가 재정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43%가 노인 의료비에 들어가니까 네네. 젊은 사람들이 내는 그 부담을 이제 노인분들의 치료, 질병 치료라든지 이런 데 이제 들어간다는 그래서 거죠. 네. 저 일반 국민 몫을 많이 하려고 하면 노인이 건강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국가적으로 네.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개인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예. 국가나 지자체나 우리 사회가 직접 거들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그래, 누죽걸산이라는 말이 있고 한문으로 하면은 와사보생인데 누우면은 죽고 걸으면은 산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지하철 무임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외출을 해가지고 많이 걷게 되니까 네. 학자들이 1년에 그 지하철 때문에 약 4천억 원의 의료비 지출액이 줄어들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걷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체육은 대한체육회가 예. 저 소년에서부터 노인까지 예. 체육 활동을 담당을 하거든요. 장애인 체육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대한체육회가 하는데 소년체전이 있고 전국체전이 있는데 네. 노년체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체육활동에서 노인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들도 운동을 좀 많이 하도록 해야 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노인체육이 소외되어 있으니까 대한노인회가 노인들의 체육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대한노인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운동 종목에 대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파쿠골프 대회나 게이트볼 대회나 이런 한두 가지 종목은 정부가 예산을 조금 지원하는데 체육 종목 전반적으로 활동을 하려 하니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매우 그 노인 체육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산도 그렇고 그렇다면 시설도 별도로 노인 전용 체육시설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계속 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존의 운동장에 노인들이 참여하려면 시간이 할당이 안 되고 대부분 젊은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인이 그 운동을 하고 싶어도 참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노인 체육을 위한 운동장이 별도로 좀 마련이 돼야 노인들이 운동을 활발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니까 의료비 지출액도 줄어들고 또 노인 스스로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운명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도 노인 전용 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외국에 노인 전용 체육관이라든가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이 초고령 사회를 먼저 마련했으니까 일본에 가면은 노인들이 파쿠골프를 많이 치는데
온 곳곳에 파크골프장이 있어도 네. 누든지 쉽게 파크골프를 치고 또 파크골프 외에도 노인 운동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거를 내가 일본 가서 견학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노인들이 그런 운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파크골프를 하는데 다른 운동보다도 파크골프는 그 체력을 그리 많이 요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좋은 대화를 해가면서 네. 저 채 하나 가지고 공 하나를 가지고 1시간에 18호를 돌면 약 7,000보 정도를 걷고 네. 대화하면서 그 기쁨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노인들은 앞으로 저 주력을 많이 요구하는 운동은 체력의 소모가 되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을 많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예. 너무 힘든 과격한 운동이 아니고 예. 체력을 덜 소모하면서 쓸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그 파크 골프가 최적격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내에도 어느 곳을 가든지 요즘 파크 골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뭐 시군구마다 파크골프장을 건설을 하는 게 붐을 일으키고 있고 네. 시장 군수구청장님들끼리도 파크골프장 많이 건설 안 하면 다음에 당선이 안 된다고 자기들끼리도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 노인들이 파크골프를 선호해가 예.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한번 운동하면 7,000보 이상 걷게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파크골프를 좋은 매일 운동이다. 한 게임 하면 7,000보 걷고 네. 나머지 왔다 갔다 하는 일상생활에서 한 3,000보는 만보 걸으니까 되겠네요. 하루 10,000보를 예. 다 걸을 수 있는데 효자 운동이 파크골프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죠. 효자 예. 운동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도 별도로 개발해야 된다. 다 네, 그래서 젊은이 위주다 이런 이제 한 말씀하셨는데. 가지 운동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이런 거는 주력을 많이 요구하고 많이 달리기요? 뛰니까 네네. 옛날에 유명한 배우 중에 허장강 이런 사람도 네. 연예인 축구단에 공을 차다가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구라든지 배드민턴도 좀 체력 소모가 많이 되니까 그렇죠. 노인한테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구도 네트가 하나면은 강 스파이크 위주로 하니까 체력이 많이 소모도 되고 수비하는데 손가락도 다칠 염려가 있어서 네. 휴전선처럼 네트를 2개를 하면은 공 넘기는 위주로 배구를 하니까 위험성도 없고 예. 속도감도 필요 없이 공을 서로 넘기는 예. 그런 운동이라서 배구도 이지볼이라고 해서 네트를 2개 있는 걸 개발하고 예. 야구도 투수가 공을 던져가지고 하면은 포볼로 퍼스까지 나가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투수가 필요 없이 세워놓고. 공을 갖다가 적당한 높이에다가 세워놓고 네. 치고 나가는 예. 식으로 하면은 예. 위험성도 없고 네. 누든지가 야구를 즐길 수 있으니까 예. 야구도 배트도 좀 빨배방망이처럼 조금 넓게 해가지고 예, 공이 잘 잘 맞도록 맞게. 한다든지 예. 그런 공도 좀 노인에게 딱딱한 거 적합한 아니고. 예. 운동 종목도 예. 우리가 개발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국체전 무슨 뭐 청소년 소년체전, 체전도 있고 노년체전. 예, 있는데 노년체전 없으니까 노년체전도 만들어 보자. 경기도 종목도 개발을 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국가적으로 좀 논의되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아직 그냥 아이디어 차원입니까? 아이디어 차원인데 내가 그런 거를 정부에도 건의도 합니다. 이런 개발도 하고 네. 있으니까 예. 그런 데 관심을 가져달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군요.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유를 갖게 되니까 취미도 개발해야 되고 뭐 문화생활도 향유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노인 문화 건강 증진 센터 건립을 이제 말씀을 그래서 하셨어요. 제가 노인들이 실내에서라도 건강 생활을 위한 스포츠 그다음에는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한 예. 뭐 서예 교실이나 무용 교실이나 예.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취미 생활로 바둑이나 장기나 이런 것도 둘 수 있도록 실내에 노인 문화 건강 정진 센터를 예. 시군구마다 건립을 해달라고 제가 2017년에 국회에다가 청원을 내 가지고 2018년 12월 7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그게 채택이 돼 가지고
2018년 12월 10일자로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에 보건복지부에 건립을 시도하라고 공문이 가 있는데 예. 만 5년이 지나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노인문화건강정책 건립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우리가 제출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 그게 통과돼 가지고 시군구마다 노인문화건강센터 건립이 되면은 거기서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탁구 뭐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서예나 무용이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데 다양한 문화생활도 하고 바둑 장기 이런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서 아주 건강과 문화생활을 실내에서 열심히 하면서 엔돌핀이 생기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기 위해서 노인문화건강 건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댁에만 혼자 계시지 마시고 나와서 사회활동도 하면서 건강도 돌보고 또 교류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이게 법으로 해결이 좀 돼야 되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경로당이 전국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전국이 몇 개나 되나요? 경로당이 68,200개 정도가 됩니다. 68,000개면 방방 곳곳에 다 있다는 얘기인데 동네마다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 제가 그냥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경로당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가서 이제 뭐 게임 한다든지 뭐 고스톱이죠 한마디로 이런 거 한다든지 다무소 나눈다든지 이런 거에 좀 그치지 않나? 지금은 스마트 경로당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돼가지고 스마트 경로당이라서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게임을 합니다. 고스톱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런 건 안 하고요. 그리고 교습으로서 여러 가지 문화생활과 현대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고 스마트 경로당화 시대가 돼가지고 전자기기를 통한 각종 게임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어디를 가든지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도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교육도 하고 그래서 돈이 있어도 현금을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뭐를 사려고 하면은 키오스크를 모르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한테 각 경로당에다가 키오스크를 한 대씩 구입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도록 해주고 또 우리가 연수원에서 경로당 회장마다 교육을 1박 2일로 시키면서 또 키오스크 사용법을 가르치고 이래서 현대 스마트폰 시대 또는 과학기기 시대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도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교육 이런 거를 경로당에서도 하고 계시는군요. 자, 얼마 전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선 때 이제 여야 정당에서 공약을 내놓기를 경로당에서 무료 점심을 주 5일 주겠다. 또 어느 당에서는 뭐 주 7일 매일 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재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한노인회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지금도 거의 저 시군에서 경로당에 쌀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식사를 공동으로 하도록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나오면 점심 한 끼를 해결을 해야 집에 있는 가족이 또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점심을 밥을 짓는 일을 젊은 할머니 보고 시키니까 나도 노인이라서 경로당 나왔는데 식순이를 시키면 되냐 이래가지고 불평을 해서 지금은 식사 도우미를 한 달에 27만 원을 주고 구하도록 시군구에서 배려를 하는데 그돈 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쨌든 점심을 먹는 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도시락을 좀 만들어가 공급을 해주면은 그런 음식을 만들고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노인이 천망인데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은 약 300만 내지 350만입니다. 나머지 경로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시설,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서 장소를 제공하면 로타리나 라이온스가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봉사금을
자매 결제는 매자 그런 데다가 지급을 하면은 그동안 쌀 사고 반찬 사고 네. 분여회가 밥을 짓고 설거지하는 봉사라고 네. 이러면은 종교시설은 장소, 경제는 로타리 라이온스 같은 단체가 네. 부담을 하고 분여회는 노력을 하고 이러면은 선박자가 모이면은 도처에 무료 점심 거주소가 있어가 노인 1,000만 명이 누구든지 밖에 나오면은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건강 참에서 이제 영양도 중요하고요. 이제 점심 거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노인 또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까 이 국가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신체 건강도 중요합니다만 정신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대한노인회에서는 이 치매 예방 혹은 치매와 관련된 어떤 그 프로그램 이런 건 혹시 있는지요? 지금 치매가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가 될 정도로 심각한데 거의 95%가 노인들이 주로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군구마다 치매 안심센터를 건립을 해가 운영을 하는데 치매 안심센터가 제가 볼 때는 노인 치매 예방에 큰 기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이 대부분이 치매 환자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앞장을 서려고 치매 예방 치료 치매 예방 연구원을 설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연구원이요? 치매 예방 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노인회가 직접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앞장을 서고 왜냐하면 회원 대부분이 노인이기 때문에 절박한 그 느낌을 갖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치매 환자가 하나 생기면은 그 가정이 아주 먹구름에 덮쳐가지고 가정이 파멸이 옵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비용과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막아내야지 치매 환자가 자꾸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그동안에는 치매과를 두었다가 이번에 노인건강과로 과 이름을 바꿨는데 치매가 오히려 치매국이 되고 더 노력을 더 경주해야 되는데 후퇴하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어디다가 믿지 않고 우리 노인 스스로가 치매를 예방하는데 서로 앞장을 서고 경로당까지 조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치매를 뿌리 뽑는데 대한노인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을 설 그런 생각입니다. 각 경로당마다 이제 치매 진단 센터와 관련된 걸 좀 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장려한다든지 여러 게임을 즐거운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권장을 해가지고 치매를 중앙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 경로당까지 연결되는 그런 체인망을 통해서 치매 예방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노인 복지를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노인 복지에 대한 의료 혜택이 좀 시급합니다. 지금 정부가 노인들이 아무래도 평생을 씹다 보니까 이빨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면 음식을 씹는 데 도움이 되고 틀니는 잇몸이 아파서 오래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지금 2대까지 혜택을 주는데 2대는 위에 한 대, 아래 한 대면은 그거는 끊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위에 2대, 아래 2대가 돼야 씹고 반죽을 할 수가 있으니까 4대까지 혜택을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청각이 또 나빠지는 노인들이 많은데 현재로는 60대 11까지 청각 장애인으로 보고 혜택을 주는데 40대 11만 돼도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소외감도 느끼고 자연히 우울증도 걸리고 치매도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청기도 60대 11에서 40대 비율로 좀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그다음 평생을 걷다 보니까 무릎이 이제 아픈 게 제일 문제거든요. 노인들이.
그런데 무릎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복부에 있는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해 가지고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재생되고 네. 그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재로는 줄기세포 배양은 국가가 허용하는데 네. 그 배양액을 주사로 맞는 것은 허용을 안 해서 일본 가서 네. 주사를 맞으니까 왕복 비행기표 들지요. 호텔 잠자는 비용 비용이, 들지. 일본 비싼 음식 사 먹어야 되지. 네. 주사 한 대 맞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도 국내에서 일본이 후진국도 아닌데 네. 저 주사를 허용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네. 허용을 안 합니까? 줄기세포 내 배양한 거를 국내에서 주사를 맞도록 하면은 네. 아주 비용 절감해가지고 노인들이 무릎을 해결할 수가 그러네요.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예. 그런 의료 혜택이 일단은 예. 주어지면은 예. 노인 건강에도 예. 엄청 기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플란트부터 보청기 그리고 그래서 예. 작년에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여러 차례 네. 관계 협회하고도 하고 예. 국회의원하고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가 정부가 이런 걸 건의를 다 해놨는데 예, 예.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뭐 대한민국 내 이제 1,000만 명이 넘는 어르신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계시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 행복 장수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함께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